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기력이 오는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무기력에서 극복되었으니 꼭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저는 욕심이 굉장히 많고 생각도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원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런데 몸은 그거에 비해서 따라주질 못했는데요. 한마디로 무기력증 때문에 힘들었던 거죠. 몸이 물먹은 스펀지처럼 무겁고 자고 일어나면은 내 위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그런 무거움을 느끼면서 하루를 시작했었는데요. 이런 무기력하고 처지는 삶이 지긋지긋하기 싫어서 진짜 무기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의지를 내는 거겠죠. 의지를 내기 위해서 동기부여도 하고 자기계발서도 읽고요. 그 다음에 다짐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약간 중2병스럽지만 카카오 프로필을 정말 많이 바꿨거든요. 다짐이 많이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그걸 많이 바꾸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강렬했던 메시지는 손발로 안 되면 물어 뜯어서라도, 이런 문구를 그 카카오 프로필에 이제 적어 놓을 정도로 이제 항상 이제 다짐을 했었죠. 깜지도 쓰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것은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때도 있었는데요. 장기적으로 그것으로 이제 무기력을 극복할 수는 없었죠. 아마 해본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게 마른 걸레에 물을 쥐어짜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처음에 한두 마구니야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걸레가 찢어지고 갈라지기 마련이죠. 그것처럼 훗날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제 무기력을 점점 더 악화시켰다는 걸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재밌는 실험 하나가 있는데요. 1971년 대시는 하나의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실험군에게 재밌는 퍼즐을 준 다음에 한 실험군은 보상을 줬고요. 한 실험군은 보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퍼즐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 보상을 줬던 실험군에게 보상을 뺏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상을 받았지만 보상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된 실험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던 실험군, 이렇게 나눠지게 된 거죠. 그리고 결과는 보상을 받다가 보상이 끊겨버린 실험군은 흥미랑 몰입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 실험 결과로 관측됐습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보상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실험군에서는 여전히 재밌게 퍼즐을 하고 있었고요. 이 실험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에게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기력 극복의 핵심인데요. 왜 핵심이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무언가를 원해서 결과를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은 결과가 좌절되거나 무너졌을 때 함께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도 잃게 되고요. 에너지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외적 동기로 인한 과정들이 그래요. 반면에 내적 동기, 어떠한 보상, 결과가 없이도 내가 하는 것들은 애초부터 결과와 상관없이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는 이것을 흔드는 변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했던 원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상상하고 나는 이것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응당 이것을 해야 된다 라고 결과를 전제로 두고 했던 모든 나의 어떤 다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고 장기적으로 갈수록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하는가? 결과와 상관없이. 아니면 결과에 집착을 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두 가지의 의문이 남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수많은 어떤 자기계발서 혹은 마음공부에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마라, 내려놔라,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지금으로 돌이켜 봤을 때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저는 그런 말을 지긋지긋하게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계속해서 그것과 관련된 책을 보고 너무나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 실험을 따지면 내적 동기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결과를 집착하지 않고 내려놓을 수 있는지 아무도 설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이거 그냥 실없는 소리 아닌가? 전혀 실속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제가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떠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하기 싫은 일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어느 날은 하기 싫다는 감정이 없이 굉장히 그걸 했었을 때 흥미가 느껴지더라고요. 똑같은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일인데도 어느 날은 정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내가 스트레스가 풀린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이 또 괴롭게 느껴지고요.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에서 벌어지는 것인가? 그럼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인과 법칙에 의해서 흘러가든지
아니면 복불복 운이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하지만 복불복 운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과 법칙을 한번 찾아보기로 했죠. 그리고 찾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에너지는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는데 에너지가 30이 들어간다고 칠게요. 그런데 내가 30 이하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30의 에너지가 드는 일 자체가 그것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나마 호가 있기 때문에 부담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것이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없는 상태는 그냥 배제하는 일이 돼버리게 되고요. 해야 하는 일이라고 하면은 끔찍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 내 상태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어떤 상황의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상에서 이렇게 한번 깨닫고 보니까 모든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음식을 찾죠. 근데 배가 부른 상태에서 음식을 찾는 것과 배가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찾는 거 전혀 다르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와 나갔을 때 기분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상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하기 싫은 일도 그것이 만약에 50의 에너지가 드는 일이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50을 초과한 상태의 에너지를 갖게 되면은 그것이 별로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고 하기 싫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충전을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인데요. 우리가 뭐 그냥 기계였다면 충전기를 꽂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충전하는지를 몰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잠을 잔다, 그 다음에 뭐 좋은 음식을 먹는다, 이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단계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는 건 쉽지 않았어요. 왜? 저는 불면증을 앓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일부 좋아지는 부분이 없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에너지가 뭔가 차고 내가 하기 싫었던 일들이 반전이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에너지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많이 나가는지를 이제 연구해 봤고, 가장 많이 우리가 에너지가 쓰이는 곳은 뇌고 신경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더 나아가서는 무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더라도 지출을 통제하고 수입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는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르는 생각에 이제 매몰당하는 거,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긴장되는 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줄일 수가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잠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회복을 하는 것인데, 이 잠을 통해서 충전이 되는 원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연구한 결과 하나로 합쳐지더라고요. 결국에 우리가 육체적인 움직임은 움직이지 않으면 휴식이 되는 거죠. 근데 신경은 쉬지를 않잖아요. 그 유일한 시간이 잠이었던 겁니다. 오프된 상태, 0과 1에서 0으로 바뀌게 되면 충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신경을 이제 이완시키는, 신경을 잠과 흡사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랬던 결과 처음에는 이제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충전되는 것에 이르게 됐습니다. 원했던 것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첫 번째 가설을 세웠던 대로 정말 하기 싫었던 일들도 하게 되고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냐? 100%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경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에너지에만 집중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다 살 수 있잖아요. 돈으로 못 사는 것들이 분명히 많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에너지는요,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돈을 버는 것을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 승격이 된 거죠. 에너지를 버는 것이 내 직업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충전하는 사람이다 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만이 저의 의무로 가졌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처음 충전하면 편안해지다가 충전이 돼요. 그러면 좀이 쑤시게 됩니다. 그러면 뭔가가 하고 싶어져요. 그러면 합니다. 그러다 뭐가 하기 싫어져요. 몰입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충전, 다시 내 직업으로 돌아가요. 그것을 계속해서 0과 1, 0과 1을 반복하다 보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애초에 하기 싫은 일과 좋아하는 일은 구분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이런 삶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좋아하는 일, 그러니까 원하는 것에서 파생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 그럼 돈이 필요하죠. 그럼 돈을 벌고 싶어? 그럼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에너지가 생기니까 원하는 것으로 통으로 느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분류가 없이 통으로 느껴지게 되고, 통으로 그냥 충전한다, 그냥 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진 않죠. 결과가 내 생존을 위협할 때 저는 또 먹여 살려야 될 아내와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수입과 생존은 연결이 되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해야 될 걸 다 했다라고 하면은 벌벌 떨든 뭘 하든 의미가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해봤자 에너지만 소비되니까 오직 에너지의 차원으로만 생각하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너무 심플하죠. 너무 단순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순함에서 오는 아주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전부고, 이것을 통해서 제가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었고, 무기력뿐만 아니라 불면, 불안, 우울 모두 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제 경험뿐만 아니라 또다시 반복드리지만 수많은 분들이 똑같은 공식, 똑같은 인과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결과를 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법칙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길을 알려드렸으니까 찾아가시면 되는데, 내가 검증된 길, 지름길을 걷고 싶다. 그리고 지금 당장 무기력에서 바로 벗어나서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건강하고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라고 한다면, 수백 명이 수년 동안 검증한 그 방법을 배우는 법을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꼭 보고 배우셔서 늘 짓눌리던 삶에서 충만한 삶으로 거듭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